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최근 소화 중인 부산에서의 일정을 간략하게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부산 지역의 대학생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만나 서울 지역에서 청년 거버넌스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노무현재단 청년 리더십 과정 동기 수료생들과 많은 계획을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새날 청국장의 달타령님도 함께 했는데요. 부산시장 선거 관련해서도 청년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기에 김영춘 후보 캠프에 직접 다녀왔고요. 최근 박인영 후보도 출마 선언을 했기에 조만간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뵙고 오려고 합니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특히 청년 이슈 관련해서도 너무나 중요하기에 저희들이 그동안 고민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전해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 또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에 방문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요. 지금 당장보다도 5년 10년 뒤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좋은 소식들 전해드리고 청년 인재들은 또 새날 청국장 방송과 틈틈이 제 유튜브를 통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일배 대응 관련해서, 그리고 20대 탈정치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듯이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로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기에 지금 틈틈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전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상황인 만큼 전문가분들을 찾아뵙고 많은 조언도 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도 모색하는 중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소식들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미래 세대를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자존감 회복에도 뉴스타즈나 참자유 청년연대를 통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빨간불 켜진 윤석열 현상, 야권 지형 변화 신호탄 되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은 거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시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1위로 나왔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안철수 현상이라면서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안철수 씨 보세요. 서울시장 나온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맨날 새정치 혁신 이런 얘기하면서 시민들의 피로도만 높이고 있는 게 지금 안철수 씨의 현실이죠. 그래서 해당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거품인 이유 5가지가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세로 인식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건데요.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은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006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선호도 전국 지표 조사를 해봤는데 윤석열 지지율은 10%에 그쳤다는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관계에서 반사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근혜 씨와의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단박에 이를 정리하셨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배신자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많은 사람들 인식 속에는 박근혜 씨를 날린 사람이기에 태극기 부대들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제까지 옹호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기회만 틈타 보다가 결국엔 보수와 진보에서 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지세의 부족도 그에게는 걱정거리라고 손을 꼽았습니다. 많은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윤석열 부인과 윤석열 장모의 의혹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그저 덮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죠. 게다가 다른 거 다 떠나서 홍준표 씨 또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러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티즌들 또한 윤석열도 문제지만 그의 가족들 수사하면 지지율은커녕 구속하라고 난리칠 거다, 웬만하면 지지율 조사에서 빼달라고 연락했을 텐데 모른 척 저런 걸 즐기던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시적 지지율 1위는 결코 위협적이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저 거품에 불과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한 윤석열 일가 사건에 대해서 신속 수사 지휘 감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의 수사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벌써부터 우려하고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발언을 세게 하면 당장은 속 시원할 수 있지만 괜히 그게 또 건덕지가 돼서 탄압받았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키워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검찰개혁을 반대한다거나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가끔씩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왜곡하고 안 좋게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 힘을 빼고 에너지를 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확진자 발생 초기부터 추미애 장관이 상황 보고를 받고 현장에 필요한 지원과 조처를 했다. 지금도 교정행정 책임자로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죠.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기소권만 남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돼야 하고 검사는 법률 전문가와 인권감독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잘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 또한 나경원과 윤석열 일가는 조국만큼만 털어서 수사해라. 딱 조국 가족만큼만 해달라. 실제로 보시다시피 총 70여 곳의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윤석열 장모,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이들에 대해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동훈은 휴대폰 포렌식조차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언플만 신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윤 지검장을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본인들의 뜻을 이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기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조국 전 장관 집 앞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남의 고통을 본인들의 이슈거리로 삼고 저렇게 신나하더니 윤석열 가족 집 앞엔 왜 안 가는 거죠? 못 가는 겁니까? 게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열일하고 반격에 나선 상황이죠. 최근 이탄희 의원은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대해서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헌법 행위자로 공인했던 판사들이 곧 퇴직하는데 이들을 그냥 손 놓게 되면 국회가 직무유기하는 거고 책임을 방기한 사례로 남는다는 겁니다. 특히 정관 비리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국회에 책무를 다하자면서 앞장서서 법관 탄핵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고요. 임성근, 이동근은 법원도 반헌법 행위자로 공인한 판사들인데 지금 이를 그냥 냅두면 국회가 직무유기하는 거다. 정관 변호사로 꼭두이까지 걷는 걸 어떻게 지켜봅니까? 반헌법 행위자에 대해선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김용민 의원 또한 주호영 씨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에 침묵하는 언론들이 웃긴 거죠. 이게 민주진영이었다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됐을지 안 봐도 뻔합니다. 아무쪼록 민주당의 반격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신입니다. 취임 초기와 비교해보더라도 지금 얼굴이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요. 역대 최초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 퇴임 후에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대통령이 되실 수 있도록 저 또한 끝까지 응원하고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